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주말트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드롭했죠. 세척해서 끝냈는데 지금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데 어마어마한 사업단 꾸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공대지, 지대지,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일본은 인접국이니까 좀 걱정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주말트급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차세대 구축함 사업 DDG-X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8년 초도함 건조 착수를 목표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구축함 사업 DDG-X를 추진할 전담 부서인 DDG-X 프로그램 사무국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차세대 구축함 개발에 들어갔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DDG-X는 노후화된 알레이버크급 초기형은 물론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까지 대체해서 2040년대 이후 미 해군의 주력함으로 사용할 신형 전투함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설치된 프로그램 사무국은 DDG-X 개발과 전략화 계획 전반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은 현용 이지스 베이스라인 10, 스파이6 레이더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전투체계와 레이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미래 타격체계와 방공 시스템을 DDG-X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현용 이지스 시스템과 스파이6 AMDR 레이더의 개량형을 탑재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은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될 마하 5급 극초음속 미사일, 또 장거리 스텔스 대한미사일인 LRA-SM은 물론 SM-6 블락2와 ESSM 블락2, SM-3 블락2A에 이르는 고성능 미사일들과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척당 건조 가격이 3조 원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1990년대 차세대 구축함으로 추진했던 DDG-X 사업의 결과물 주말트급이 지나치게 고성능을 추구한 나머지 사업비가 폭등해서 단 세척 건조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고스펙을 쫓다가 사업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아주 걸출한 군함이긴 하지만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최신형 다른 나라들의 이 군함들하고 보면 이 스타일이 아주 좀 구식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90년대 미 해군이 주말트 차세대 구축함 그거 했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번 드랍을 했기 때문에 미 해군은 그만큼 한 20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알레이버크급 베이스로 해가지고 센서를 개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해 왔었던 겁니다. 미 해군의 스프론스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스프론스급 구축함을 대체할 사업으로 주말트를 했었는데 그 주말트가 당시로서는 너무도 비싼 척당 4조 원 나오니까 30여 척 하려고 했다가 그냥 3척해서 끝내버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렇게 비싸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스파이6 AMDR 이걸 갖다가 재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후기형을 만드는 비용이 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조 원 정도, 2조 5천억 원 정도 드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그러면은 싸도 3조 5천억, 아니면 한 4조 5천억에서 5조 원 정도가량의 이런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십 척을 만들어야 돼요.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 해군이 버지니아급을 대체하는 차세대 공격 원잠 사업에 지금 들어갔죠. 그것도 지금 버지니아급 한 척이 33억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한 7,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6.2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원 가량의 비용이 나오는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66척에 달하는 버지니아급을 전부 7조 원짜리 잠수함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수십 척에 이르는 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을 또 이렇게 4조 원 이상의 그런 구축함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바다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우수한 군함을 만들어 가겠는데, 아무튼 아무리 천조국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을 동원하기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주말트처럼 세척 만들고 드롭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사업 관리 잘해서, 이게 이제 사업단이에요. 사업 관리 잘해서 제대로 된 군함 만들어줘서, 또 이런 군함들 보고 결국 우리도 그 따라해서 비슷한 거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F-15JSI 성능 개량형에 제즘 ER 탑재를 추진했지만 미국과 비용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일본이 전투기 탑재용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판 제즘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군함과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대지 타격용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개발비를 배정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시작된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방위성이 현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지상 타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자체 개발 방침을 확정했다면서, 이미 올해 335억 엔의 예산이 집행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존하는 순항 미사일 가운데 최강의 기동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12식 미사일은 배치 초기부터 지대지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쏟아질 정도로 저공 침투 비행 능력과 회피 기동 능력, 항제밍 능력이 뛰어난 미사일로 정평이 난 미사일입니다. 일본은 12식 미사일의 기술을 응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 기술, 부스터 기술 등을 적용해 사거리를 900km까지 느린 기본형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단계적인 개량을 통해 1500km, 2000km급까지 사거리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이 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일본판 제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함대함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해요. 이제 이건데 12식 미사일은 아주 항제밍 능력, 카운터 제밍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일단 뭐 미사일 쏘면 저건 그 미사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전자전 제밍을 하죠. 그런데 그 전자전 제밍을 뚫고 들어가서 애초에 목표했던 그 타겟을 명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우수한 전자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18년도에 림팩에 참가했던 이 일본 12식 지대함 미사일이 미국의 군함을 이제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했는데, 이때 미국의 군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밍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 뚫고 네 발 쐈는데 네 발 전부 이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그런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재래식 이 극초음속 바탕의 미사일이 아닌 그런 아음속 미사일 중에서 항제밍 능력이 가장 뛰어나서 명중률이 가장 높은 미사일이 일본의 12식이 아니냐라고 평가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12식을 개량한 17식은 17년에 이제 만들었단 말이 되겠죠. 17식은 여기다 이제 부스트를 달아서 사거리를 200에서 이제 400km로 늘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더 사거리를 확장했는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전투기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공대지가 아니라 스텔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사거리를 900km. 그러니까 제즘 ER이 사거리가 900km 아니겠습니까? 제즘 XR이 사거리가 1500km, XR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 제즘 ER의 사거리를 벌써부터 구현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은 이제 타우러스죠, 500km. 그런데 여기는 900km짜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2차로 1500km, 3차로 2000km짜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1500km면 북한 전역이 타격이 가능하고, 2000km면 중국도 타격이 가능하죠. 동해에서 중국을 다 타격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북한을 타격 가능하고 중국 타격 가능하고 이런 미사일 만드는 거 그럼 잘한다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대한민국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일본과 우리는 우방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인접국은 언제든지 이 국제 상황에 따라서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런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고 우리도 빨리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항제밍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우리도 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선제 타격 능력 이런 걸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뭐 북한 바라보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주변국도 살피면서 군사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